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35살 남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했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혼을 했다고 하면 조심스러워들 하는데요.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혼한 거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허심탄회하게 제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저도 속풀이 좀 하려고 해요. 한때 온 마음을 다 바쳐 사랑했던 그 여자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정육점을 운영하게 된 것도 이혼하기 거의 직전부터니까 1년이 채 안 됐네요. 원래는 중견기업의 영업부 직원이었지만 부모님의 뒤를 이어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과감히 퇴사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아내와 트러블이 극에 달했고 이혼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철이라고 합니다. 효진 씨랑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있고 결혼 허락받으러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어머, 어서 와요. 안 그래도 우리 효진이가 어찌나 자랑하든지 궁금했어. 내가 장모 될 사람이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지?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 자네 대기업 다닌다고 했지? 대기업까지는 아니고 어머님도 아시는 회사예요. 식품회사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성기업이라고 축산으로 유명한 업체기도 하고요. 어머, 그 회사라면 아주 잘 알지. 그럼 자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인가? 엄마, 천천히 물어봐. 이 사람 먹던 거 다 채야겠어. 예, 너는 뭐 물어보지도 못하니? 사위 될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건 다 물어봐야 하는 거야. 그러려고 온 거 아니야? 네네, 맞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은 강원도에서 소랑 돼지 키우세요. 원래는 제주도에서 하시다가 이주하신 지 10년 정도 되셨네요. 어머, 소랑 돼지라고? 그럼 농사 지으시는 거야?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축산업 하시는 거고 소랑 돼지 농장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럼 결혼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준비는 잘 되어 있는 건가?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결혼하는데 지장 없다고 자부합니다. 모아둔 돈도 제법 있고 사실 청약된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평수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신혼집으로 염두에 두고 있어요. 엄마, 우리 민철 씨 짱이지? 벌써 미래 준비까지 다 해놨다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지. 능력 좋지. 완전 1등 신랑감이야. 그건 겪어봐야 아는 거야. 아무튼 먼 길 왔으니 식사하고 가. 네, 어머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세한 이야기는 따로 만나서 합세. 상견례다 뭐다. 일단 사람을 겪어봐야 아는 거니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처가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장모님은 왠지 모르게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시는 눈치셨습니다. 말로는 티를 안 내시려고 노력했지만 다 드러나더라고요. 부모님이 축산업을 한다고 하니 금세 표가 나서 대충 얼버무리셨죠. 그때 알았습니다. 장모님이 저희 부모님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해도 했습니다. 장모님이 공무원 출신이시고 상대 집안도 어느 정도 비슷하겠거니 생각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른들이 자식들 결혼한다고 하면 예민해지는 건 당연한 문제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 여겼습니다. 아내도 당시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어서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했거든요.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저희 부모님이 상견례를 위해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민철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민철이 아버지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사돈. 최서방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농사 지으신다고 들었는데 꽤 고생하셨나 봐요.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하시네요. 오늘 오전까지 일하고 부랴부랴 오느라 신경을 쓰긴 썼는데 괜찮나 모르겠네요. 아들 녀석 하나 있는 거 장가 보낸다니 싱숭생숭합니다. 사돈은 너무 고급스러우세요. 저희는 도시랑은 거리가 멀어서 참 낯서네요. 당연하죠. 오늘 제가 입은 게 명품 한정판 투피스예요. 사돈이 보기에도 예쁘죠? 아무튼 나중에 서울에 놀러 오시면 제가 백화점 모시고 한 바퀴 싹 돌아야겠어요. 우리 안사돈 패션 센스 끝내주네요. 엄마, 이 상황에서 농담이 나와? 오늘 상견례잖아. 어머님한테 말을 왜 그렇게 해? 괜찮다, 세아가. 그나저나
우리 새아가가 누굴 닮아서 일이 곱나 했더니 사돈을 닮아서 그런 거였구나. 어머나, 그래도 보는 눈은 있으시네. 그나저나 애들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집인데 신혼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모님, 그건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청약받아서 갖고 있는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거로 말씀드렸는데요. 18평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못해도 32평은 되어야 사람 살맛 나는 거야. 설마 내가 흔쾌히 그 아파트에서 살아라 할 줄 알았나? 아니, 그게요, 장모님. 사돈, 집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집은 남자가 해오는 게 맞으니 두 아이가 원하는 곳에 마련해주죠. 대신 집을 해오면 혼수나 가전은 알아서 채워주세요. 저도 보탤 거긴 하지만. 그래도 구색은 갖춰야 하니까요. 어머, 그 말은 지금 집을 사주겠다는 말이죠? 이렇게 감사할 수가. 그럼 집 문제는 해결됐고. 그나저나 결혼하면 우리 딸 제사도 챙겨야 하고 집안 행사에 이리저리 불려다닐 텐데 1년에 제사 몇 번이나 있어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사가 있어도 납골당에 간단히 인사드리고 오는 시기라 할 게 없어요. 그건 참 다행이네요. 우리 딸은 명절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서. 새아가처럼 고운 사람이 우리 식구가 된다는데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어요. 절대 고생시키는 일 없을 테니 안심하세요. 우리 민철이도 누구 속상하게 하거나 그런 짓 못합니다. 그러니 좋게 봐주세요. 저 효진이랑 결혼해서 잘 살게요. 장모님, 저희 엄마 말씀처럼 효진이 고생시키는 일은 없을 거예요. 손에 물 안 묻히게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호강시켜 줄 테니 안심하세요. 장모님은 상견례 자리에서도 대놓고 저희 부모님을 깔보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셨습니다. 옷차림을 지적하면서 촌스럽다는 등 망언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욱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6개월 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왕 결혼하는 거 양가 부모님들에게 점수도 따고 귀염도 받으며 살자고 결심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굳게 다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아주 달랐습니다. 장모님은 틈만 나면 처가댁으로 호출해 전구를 갈아달라, 짐 옮겨달라 부려 먹기 위해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장모님이 아내가 걱정된다며 신혼집과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오셨거든요. 같이 사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하루에도 몇 번씩 처가댁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별거 아닌 일이라 그냥 할 수도 있지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게 쌓이고 나니 짜증도 나더라고요. 자네, 지금 집인가? 효진이는 친구들이랑 모임 갔다던데. 네, 장모님, 저 어제 야근하고 들어와서 늦잠 좀 잤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게 말이야. 지난번에 최소방이 갈아준 전구가 또 말썽이지 뭐야. 이래서 집은 신축해서 살아야 해. 10년 된 아파트 들어왔더니 너무 자주 고장나는 거 있지? 별일 없으면 지금 좀 오게. 네? 이틀 전에 갈았는데 또 말썽이라고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게. 장모님 죄송하지만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다음에 해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인가? 이걸 나더러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 사실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입장이고 업무 특성상 야근이 잦아요. 근데 아무리 주말이라고 해도 저 어제 새벽 1시에 들어왔는데 조금 쉬고 싶거든요. 자네 지금 못 오겠다는 거지? 쉬지도 못하게 하고 왜 부르냐 시위하는 거야? 혼자 사는 장모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쩜 그렇게 매정할 수 있나? 장모님,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저도 힘들고 지칩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으면 하는 거예요. 자네 다시 봤네. 소돼지 키우는 농장에서 자랐으니 체력 하나는 일반 사람들이랑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그깟 야근 때문에 힘든 게 말이 되나? 원래 그렇게 약골이었어? 맨날 심심찮게 소, 돼지 할 것 없이 실컷 먹었을 텐데 힘들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장모님, 그게 무슨 논리세요? 농장에서 자라면 어떻고 도시에서 자라면 어때서요? 그리고 저 농장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일하시는 곳이 농장이죠.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정 힘드시면 제가 전기 수리기사라도 보내드릴까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원. 괜히 말 꺼낸 내가 등신이지. 지금 남한테 떠넘기겠다는 거지?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일세. 자기야,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이라니? 나 별일 없었는데? 사실대로 말해. 엄마가 화가 잔뜩 나서 전화 왔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화내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새 당신한테 전화하셨어?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하고 한참 울면서 본인 할 말만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서 자기한테 다시 전화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사실 아까 전구 고쳐달라고 연락을 하셨거든. 근데 나 새벽 1시 넘어서 들어온 거 알잖아. 그래서 간만에 늦잠 좀 자보려고 하는데 장모님이 다짜고짜 오라길래 오늘은 좀 쉬고 싶다고 했지. 그게 다야. 뭐라고? 정말 당신 그렇게 이야기했어? 우리 엄마한테? 당신은 왜 화를 내는데? 내가 잘못한 거야?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자기가 100번 잘못했네. 혼자 사는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혼자 어쩌지 못하니까 당신 부르는 건데 그거 잠깐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누가 어렵대? 솔직히 시도 때도 없이 부르시니까 좀 버거워. 그러는 당신은 맨날 불려가는 나한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한 적 있어? 정말 별것도 아닌 거로 부르시잖아. 물병 좀 옮겨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내가 장모님 정도 아니고 말이야. 반대로 생각해보라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시도 때도 없이 시댁에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당신은 좋아? 지금 말 다 했어? 그거랑 같아? 우리 엄마가 못할 거라도 시킨 거야?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 이해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니? 자기야말로 너무해. 내가 힘든 건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장모님이 먼저지. 나는 안중에도 없는 거잖아. 우리는 같이 살지만 혼자 살잖아. 당신이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아무튼 난 오늘 좀 늦어. 그런 줄 알고 있어. 한없이 다정했던 아내는 조금씩 바깥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왠지 저만 동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모님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수리기사 불러서 수리하는 게 훨씬 전문적 아닌가요? 그리고 집안일 조금 한다고 어디 다치는 것도 아니고 팔이 부러지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매번 저를 부르시니 화가 났습니다. 더 화가 나던 건 아내의 태도였어요. 장모님을 감싸기 급급했고 제가 앓는 소리라도 하면 혼자 계신 장모님을 생각하라며 타박했고 되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신혼 초이지만 사위로서 귀염도 받고 하려고 군말 없이 해왔던 건데 점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어느 정도 기분이 풀리면 찾아뵈어야겠다 싶어 며칠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죠. 신혼도 6개월 차에 접어들 무렵 엄마가 농장 일을 아버지에게 맡겨두고 잠시 서울에 오셨어요. 병원에 오신 거라 2일 정도 우리 집에 묵기로 하셨습니다. 사돈, 결혼식 이후로 처음 뵙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 더 반갑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근데 이게 무슨 냄새예요? 사돈 혹시 일 끝나고 바로 오셨어요? 장모님, 여보, 왜 그래?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아이고, 내가 급하게 오느라 옷만 갈아입고 왔는데 그새 냄새가 뱄나 보다. 냄새가 많이 나나요? 저는 맨날 맡던 거라 익숙해져서 잘 모르겠는데. 어머, 어쩌면 좋을까? 그래도 샤워도 하고 향수 정도는 뿌리고 오셨어야죠. 어휴, 진짜 고깃집에서 웬 똥내야. 장모님, 말씀 좀 가려 하세요. 엄마 민망해하는 거 안 보이세요? 냄새야 날 수도 있죠. 너무 무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만해, 소란 피울 것 없어. 사돈, 세아가 내가 미안합니다. 조심했어야 하는데. 다음엔 향수 뿌리고 올게요. 어머님, 제가 좋은 거로 하나 사드릴게요. 그나저나 오늘 어디서 주무시려고요? 어디긴 어디야. 우리 집이지. 밖에서 주무시게 할 순 없잖아. 병원도 10분 거리에 있고 다른 호텔이나 모텔은 거리도 멀고. 그래? 아, 알았어. 그나저나 안사돈, 만난 김에 한마디 합시다. 네, 말씀하세요. 아니 글쎄, 소랑 돼지 농장 하신다면서요? 그럼 제 돈으로 소돼지 안 사 먹게끔 해주셔야지. 사돈이 농사만 지어서 눈치가 없으신 건지. 꼭 이런 말을 제가 해야 하나요? 고기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죠? 당연히 우리 사돈이니 그냥 드려야죠. 어머나, 그럼 돈 받을 생각이었어요? 저는 저를 막대하면서도 또 받을 건 받고 싶어하는 장모님과 아내의 뻔뻔함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절로 되물음이 나오면서 당장이라도 다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엄마는 농장에서 갓 도축한 고기들을 부위별로 손질해서 장모님께 보내드렸고 그제야 장모님은 고맙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워낙 품질이 좋은 고기라 시장에 나가도 최고로 좋은 등급을 받는데 그걸 공짜로 드시겠다고 하니 도둑놈 신부가 따로 없었죠. 그 뒤로도 엄마는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셔야 해서 한 달에 2번 정도 저희 집에서 묵고 가셨습니다. 아내는 그게 불만이었는지 언젠가 제게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저희 엄마가 왔다가 그냥 가시는 게 아닙니다. 집 청소도 해주시고 반찬도 다 만들어주고 가시거든요. 신혼집인데 자주 드나들어서 미안하다며 매번 생활비에 보태라고 용돈도 찔러주고 가시고요. 저를 낳아준 엄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내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는지 저에게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도 더했으면 더했지 두 사람 모두 저를 괴롭히는데 안달이 난 사람들 같았죠. 잊을만 하면 저에게 불만을 토로하는데 진짜 듣기 싫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좀 그만 오시게 하면 안 돼? 나 정말 불편해 죽겠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쓸데없이 왔다 가시는 것도 아니고 병원 오시는 거라 하루 정도 묵으시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 반대로 생각해봐. 당신은 우리 엄마가 부르면 가지도 않으면서 왜 어머님은 매번 우리 집에 오셔야 하는데? 내가 그래서 안 갔어? 싫다 싫다 하면서도 부르면 꼭 갔잖아. 그리고 엄마가 직접 새벽마다 도축해서 고기도 가져다 주시는데 맨몸으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 아닌가? 그럼 씻고 오시라고 좀 해. 정말 냄새나 죽겠어. 진짜 어이가 없네. 지금 우리 엄마 비하하는 거야? 솔직히 어머님 똥내 장난 아니거든. 씻고 오시기라도 하면 몰라. 온 집안에 똥내로 가득한데 당신은 좋아? 와, 말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직업인 걸 어떡하라는 거야? 아, 몰라. 도대체 몇 번을 말해? 너희 부모 우리 집에 못 오게 하라고. 한 번만 더 오면 당장 이혼이야. 뭐?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당신은 이혼이 그렇게 쉬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혼이라는 말을 해? 막말로 지금 집 해주신 거로 유세하시는 거 아니야? 본인이 신혼집 해줬다고 내 아들 집이니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겠다. 이거 아니냐고. 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오는 게 별로면 오지 말라고 이야기할게. 대신에 장모님도 그만 좀 오시라고 해. 나 주말에 쉬는데 시도 때도 없이 오셔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거든. 뭐? 우리 엄마는 다르지. 하나밖에 없는 딸 걱정되어서 오시는 건데. 피차 일반이야. 엄마도 마찬가지라고. 하나하나 따져봐. 당신 말 맞다나 여기 엄마가 마련해 주신 집이야. 엄마가 와서 하루 정도 묵고 가실 권리 당연히 있지.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무튼 이 집에 어머님 들여보내지 마. 정말 냄새 빼느라 쓴 방향제만 한 트럭이야. 진짜 말 그렇게 할래? 나도 더는 못 참아. 어머님 한 번만 더 오면 이혼인 줄 알아. 알겠어? 그래, 맘대로 하세요. 뭐? 그 반응은 도대체 뭐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자네, 우리 효진이랑 싸웠나? 결혼하면 효진이 고생 안 시키겠다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감히 내 딸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 엄마가 이 사람한테 말 좀 해줘.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질 않아.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 뭘 말입니까? 당신 눈물쇼 그만해.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어머어머 말하는 것 좀 보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효진이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나? 그리고 안사돈이 병원 갈 때마다 집에서 잔다고 들었는데 그만 좀 오시라고 하게. 냄새 나는 건 사실 아닌가? 가뜩이나 예민한 애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고. 하는 일이 그런 걸 어떡하라는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 비하하시는 거예요? 비하라니, 이제 보니 자네 영 형편없는 사람이군. 제 입장에선 어이가 없습니다. 효진이한테도 분명히 말해줬어요. 엄마 안 오시게 할 테니 장모님도 못 오게 하라고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제 상식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형편없다고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엄마 집에 엄마가 오시겠다는데 무슨 상관인데요? 하이고, 지금 집 하나 가졌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그리고 그깟 농장 일을 하면 깔끔하게 씻고 다녀야지. 시골 촌뜨기 티 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건가? 사람이 수준이 맞아야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코딱지만한 농사 지으면서 뭘. 코딱지요? 뭘 알고나 하시는 말씀이세요? 자기야, 말버릇이 그게 뭐야? 효진아, 가만히 있어봐. 그래, 최서방 어디 한번 말해보게. 그 잘난 농장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씻을 시간도 없이
서울을 오가냔 말이야. 보이세요? 위에 건 토지 문서고 아래 건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혼 서류예요. 토지 규모 나와 있으니 농장 규모 가늠하실 수 있겠네요. 참고로 거기서 200평은 빼야 돼요. 200평은 왜 빼는데? 왜긴요? 농장이 아니고 사는 집이니까 그러죠. 자, 잠깐만. 지금 집이 200평이라고? 이게 다 뭐야? 일시백천만, 10만, 30만 평? 정말 이게 사실인가? 그럼 도대체 소랑 돼지가 몇 마리라는 거야? 이거 산 하나가 다 사돈 내 거라는 소린데? 글쎄요. 저도 세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셀 수나 있나 모르겠고요. 자기야, 이런 걸 왜 진작에 말을 안 해?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지. 이렇게 안 했으면 농장 가서 소여물이라도 주려고? 너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앞으로 미래가 훤하다. 난 너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 서류 작성 중이던 거 보이지? 화장대 위에 올려둘 테니까 와서 도장 찍어.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이럴 수 있나? 두 사람 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가족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사람이랑은 평생 못 삽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을 그렇게 대해요? 이런 사람과 뭘 믿고 아이를 낳고 산답니까? 자기야,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줘. 응? 너랑 할 말 없어. 나 회사 관두고 부모님 사업 물려받을 준비할 거야. 아무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면 고맙겠어. 그렇게 저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2달 정도를 질질 끌더라고요.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것을 예상했고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소송으로 가게 되었고 아내는 궁지에 몰리자 싶었는지 재산 분할을 운운하며 버티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2년이 채 되지 않은 터라 공유하거나 나눌 재산도 없었습니다. 신혼집도 엄마 명의로 구입한 집이고 결혼 비용이나 혼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희 쪽에서 돈을 더 썼으면 썼지 적게 쓰진 않았거든요. 하나하나 다 따져보자길래 2주 동안 맘 잡고 세무사까지 고용해 10원 단위까지 다 쪼개서 검토하고 또 검토했습니다. 깔끔하게 이혼하고 끝내려고 했지만 뒤끝이 좋지 않던 건 바로 아내였습니다. 저는 원하는 대로 다 따져서 손해배상도 청구했어요. 아내는 저에게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줘야 했고 저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이 성사되면서 뭔가 분했는지 아내와 장모님은 저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내뱉더라고요. 하지만 그마저도 며칠 안 갔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에게 알랑방구를 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어머님 도와드리고 왔어. 나 잘했지? 그러니 이제 마음 좀 풀어. 오늘은 엄마도 같이 다녀왔다니까? 그래, 새벽 기차 타고 가서 도와드리고 왔네. 농장이 어찌나 크던지 한 구역만 하는데도 반나절이 걸렸어. 우리 성의를 봐서라도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던데. 얼마든지 가세요. 저는 관심 없어요. 누가 가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왜들 사서 고생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다 자기를 위해서야. 우리 기분 좋게 다시 시작하자. 농장 정말 어마어마하더라. 아무래도 일손도 더 필요하고. 내가 자주 찾아뵈면서 도와드리면 좋잖아. 꺼져. 누가 너랑 다시 시작한대? 웃기지도 않는 소리라고 있어. 자네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가 이 정도 진심을 내비쳤으면 못 이기는 척 수긍하고 알았다 하면 그만인데. 자네 왜 이렇게 고집이 센가? 제가 고집이 센 게 아니라 당신들이 마음에도 없는 행동하는 거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것도 돈 보고 하는 거면서 내가 뭐가 아쉽다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랑 다시 인연을 맺어? 자기야, 그러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 이번 주말에 시간 되지? 우리 간만에 분위기 좋은 데서 식사라도 할까? 이 골빈년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너 상대할 시간 없어, 이 미친년아.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인생 끝장내버릴 줄 알아. 자네 정말 이러기야? 여자 인생에 한이 서리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법이야. 지랄하고 앉아있네. 저기요 아줌마, 그냥 조용히 꺼지세요. 이혼한 뒤에도 아내는 정육점이며 저희 본가를 하루가 멀다고 찾아갔어요. 저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제 마음을 얻고자 소여물도 주고 똥도 치우고 온갖 노력을 하더라고요. 냄새난다고 역겹다고 했던 사람이 그걸 다 참아내고 직접 똥까지 치운다니 아주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 뒤로 몇 번이고 연락을 해대서 결국 저는 접근 금지 신청을 걸어버렸습니다.
이혼하면서 참 다행이라 생각이 드는 건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천만다행이죠. 여러분, 있을 때 잘해라라는 말 아시나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그 작고 소중한 인연을 놓아버린다는 건 내 인생의 일부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조각들이 모여 내 시간이 되고 인생이 되는 거니까요. 아내와 이혼을 통해 제 인생에 오점이 생기게 되었지만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더 이상 이어질 관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제가 할 일 열심히 하면서 더 승승장구하려고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 앞날 응원해 주시리라 믿고 여기서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